인니 언론 실제 반응, 한국 마지막 결단. KF-21 인도네시아 국기 빠졌다. 1호 기 조립 완료, 태도 돌변한 인니. 그간 우여곡절을 겪은 KF-21 전투기 개발 사업 얘기도 좀 해보죠. 유일한 해외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발을 빼는 수순이라고 하던데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요약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전략적 협력의 상징으로 시작. 하지만 오랫동안 애를 먹이다 결국 사실상 결별 수순임을 공식화, 신뢰에 금이 가긴 했지만 앞으로도 함께 가야 할 경제와 외교 주요 파트너임엔 변함이 없다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KF-21 보라매 사업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가 이랬다 저랬다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국내 정치, 부처 간 이견, 국방비 문제, 그리고 중국의 군사 위협 현실화 등 나름의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간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2년 전에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나팔 전투기 42대를 사기로 할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긴 합니다. 당시 이걸 주도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대선에서 승리해서 오는 10월에 취임합니다. 구체적으로 개발 비용 분담금을 1조 원을 깎아달라. 못 내겠다는 건데요. 이건 계약 파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 비용이 당초 총 8조 1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중 인도네시아가 20% 정도인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고 대신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3,800억 원뿐인데요. 지난 몇 년간 돈이 없다면서 추가 납입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내후년까지 2,200억 원만 더 낼 테니 1조 원은 깎아달라고 공식 요청 또는 제안했습니다. 방사청은 현실적으로 미납금을 받아낼 방법도 없고 사업 막바지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KF-21 위 적기 개발,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로의 가치, 기술, 이전은 확보된 분담금 규모 내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터라 앞으로 양국 관계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간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제시한 핵심 기술 이전 수준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올해 초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 2명이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USB에 담아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죠. 동업을 하다가 마무리가 그리 좋지 못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만든 TO-10 고등훈련기를 처음으로 구매해 수출길을 열어줬습니다. 이후 필리핀, 태국 등도 도입했고요. 인도네시아는 우리 잠수함도 샀습니다. 2009년에 양측이 전투기 개발 협력 MOU 체결도 했는데요. 이런 주요 방산 협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 간 친분 덕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상급 소통. 세일즈 외교의 힘이죠. 어쨌든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 외교부가 밝힌 대로 KF-21 사업 매조지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소통과 협의는 계속해야 할 거고요. 저는 이번 사안이 한 인도네시아 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원과 인구 대국으로서 동남아 맹주자리를 노리는 인도네시아와의 교역, 경제, 외교 협력이 워낙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부정적인 여파는 최소화하면서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도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숱한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온 KF-21 전투기가 보란듯이 힘차게 날아오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F-16 전투기 스콜펜급 잠수함까지 군 현대화 나선 아르헨티나 밀리터리 브리핑.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현재 유명무실한 잠수함 전력을 회복하려고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콜펜급 잠수함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중고 F-16 전투기 구입 등 군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10월 8일 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가 안드릴 인더스트리와 소형 드론 대응을 위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계약을 통해 휴대용 펄사 전자전 시스템과 로드러너 직충도령 드론 요격체 500개를 구매할 예정이다. 안드릴은 성명에서 납품이 올해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보안 문제로 6회 공군 중 어디가 고객인지 밝히지 않았다. 안드릴은 2021년 1월 미 특수전사령부와 10년간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대드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번 계약이 그 연장선인지는 불분명하다. 로드러너는 안드릴이 2023년 12월 공개한 신제품이다. 낮은 비용으로 대드론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관 상자에서 제트 엔진을 사용해 수직으로 이륙한 뒤 임무를 벌인다. 정찰 임무를 마치거나 적 드론 요격에 실패할 경우 지상으로 수직으로 착륙해 회수하며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9월 27일 공개된 장관 메모에서 리플리케이터 -2 구상의 초점을 대드론 능력에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캐서린 힉스 부장관에게 2026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요청하고 의회로부터 자금을 받은 뒤 24개월 안에 드론 대응 능력을 의미있게 향상하도록 하는 리플리케이터 -2 계획을 지시했다. 미 국방부는 육군 주도의 합동 대소형 무인기 시스템 사무소와 해병대 능력개발국 등 여러 기관에서 이미 대드론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2024년 3월 대드론 방어를 중점을 둔 CUAS 실무단을 출범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콜펜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만약 이뤄진다면 2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일 예상이다. 협상 진전은 루이스 페트리 아르헨티나 국방부 장관이 파리를 공식 방문한 사실과 관련 있는데 양측은 이 기간에 잠재적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2017년 11월 독일에서 건조된 TR-1700급 잠수함 ARA 산호안이 작전 중 수중에서 폭발 사고로 침몰한 뒤 실제 작전을 수행할 잠수함이 없다. 잠수함이 없기 때문에 해군의 해상 통제 감시 정찰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했다. 현재 아르헨티나 해군은 ARA 산타크루즈와 ARA 살타를 훈련 목적으로 마르델플라타 해군기지에서 정박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신형 잠수함 도입 계획은 2023년 4월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프랑스 나발그룹, 독일 티센크룹 마린 시스템과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프랑스와 독일 모두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면 자금을 지원하고 계약도 보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오랫동안 경제난으로 군 현대화를 늦췄던 아르헨티나는 최근 연이어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해군이 보유한 슈페르 에탕따르 공격기의 현대화 계획과 함께 공군 전투기 공백을 막으려고 덴마크 공군이 운용했던 F-16 전투기 24대를 구입한다. 아르헨티나의 F-16 도입은 미국이 허가했고 미국은 미국 기업들이 만든 무기 시스템 기타 장비 거래를 도우려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3년 9월 해상 정찰 능력을 위해 노르웨이 공군에서 운용했던 P3 오라이언 해상 초계기 4대도 구입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는 P-3C 항공기 3대는 해상 감시 대잠 대수상 임무에 적합하며 P-3N 1대는 수색 구조 작전용으로 설계됐다. 계약은 6,700만 달러 규모다. 육군은 노후한 FAL 소총을 대체하는 이스라엘 IWIV 아라드-7 소총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 육군이 RQ-7 섀도우 무인기를 대체할 미래형 전술 무인 항공기 시스템이 도입하기 이전 일어날 수 있는 전력 공백을 메울 시스템을 찾고 있다. 미 육군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보다 현재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용 제품을 검토하고 있다.
미 육군 지휘부는 올 2월 대규모 항공 전력 개편 계획 중 RQ-7의 퇴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월 말까지 모든 부대에서 RQ-7이 퇴역했다. FTUAS는 현재 증분-2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증분-1 사업은 에어로바이런먼트의 점프 20 시스템 1개 세트를 도입하는 계약 $800만 규모이다. 현재 FTUAS 증분-2 사업은 그리폰 에어로스페이스의 발리언트, 텍스트론 시스템즈의 에어로손드 4.0HQ가 경쟁하고 있다. 2024년 9월 시제품 평가를 끝났다. 2024 회계연도 최종 업체를 선정하고 2027 회계연도부터 제품을 일선 부대에 배치할 예상이다. 미 육군 관계자는 현재 인도 태평양과 유럽의 다영역 태스크포스, MDTF를 포함한 여러 부대에서 긴급 작전 요구서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혁신부서 DIU는 중국산 부품이 없는 상용 시스템의 블루 UAS 목록을 만들었는데 이 목록의 제품을 부대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초 목록의 어떤 제품도 RQ-7 퇴역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미 육군은 DIU와 협력하여 목록을 갱신할 계획이다.